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이 1년여 만에 광주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전 씨는 이번에도 사죄 한마디 없었고 시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광주시가 상생형 일자리 재단 설립을 노동계에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사찰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관광업계는 부진 만회를 기대하는 반면 자치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이 추진됩니다.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요.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광주시는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상생 일자리 재단은 노사민정협의회가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노동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확산시켜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과 노동시장의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재단 설립에 앞서 노동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생 일자리 재단 추진단을 먼저 설치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 같은 뜻을 윤종의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에게 전달하고 노동계의 동참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광주시 의회 의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노동계를 달랠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주주들이 이달 말까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한 가운데 노동계의 복귀가 이번 주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호남대 총학생회 등 광주 전남 총학생회 협의회는 청년 취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기대하던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경우 많은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가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에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을 제안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출범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광주형 일자리 연구원 박병규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어떤 재단인가요? 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보도를 접한 수준이라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추진해 왔었는데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노동 관련 기관과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노동 서비스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도 일단은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죠. 노동계는 계속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상생 일자리 재단이 이 노동계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노동계가 그동안에 협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또 이제 불참을 이제 했던 것은 그동안 그럴 수밖에 이제 없었던 이유가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월 30일 날 협약이 체결되고 바로 그 하루 전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노사상생발전협정서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가 이제 컸고요. 이것으로 인한 이제 갈등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그 한국 사회가
노동 참여에 대한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노동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나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이어졌던 것이고, 다행스럽게 어제 광주시에서 일자리 세달을 이제 발표함으로써 충분히 노동의 이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간과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또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모터스의 박광태 대표 그리고 현대차의 추천 이사가 사퇴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뭐 받아들일 여지가 생긴 겁니까? 저는 뭐 그것도 큰 틀에서 바라본다라면 그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요, 노동계의 주장을 꼭 이제 개인의 문제로 이제 한정해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이 새로운 이제 새로운 네. 법인의 경영진들이 정말로 노동 존중 사회 연대 일자리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시킬 만한 이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이제 중심적인 이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계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바람들을 잘 실현해내고 비전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편 글로벌 모터스는 노동계에 내일까지 복귀를 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노동계의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것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의 조치와 노동계의 어떤 요구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만약에 노동계가 끝까지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지만 네. 만약에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는다라면 이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중단하는 게 이제 맞죠.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균특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산업은행을 통한 이제 차입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이 순항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일자리연구원 박병규 이사장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는 건 정말 반갑지만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난주부터 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8에서 12m의 강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쉽게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사고 예방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살짝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아주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요일이면 광주의 낮 기온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은 학살 책임에는 묵묵부답하면서 헬기 사격은 극구 부인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다시 법정에 나온 전두환은 또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은 서울 출발 4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전두환에게 왜 반성하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에서 전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고록에 자신이 쓴 대로 5.18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시작부터 눈을 감더니 작년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졸자 부인 이순자 씨가 깨우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그러나 이렇게 졸다가도 자신의 변호인이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며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절반으로 인원을 줄인 방청석에서는 살인마 전두환을 외친 방청객 한 명이 퇴정되기도 했습니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전두환 측 변호인과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광주재판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5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및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또 이후 양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입니다. 전 씨가 자꾸 졸면서 산만한 집중력을 보이자 휴정을 해야 하는 바람에 재판은 예상보다 긴 3시간 20분이 소요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은 2번 출석했지만 재판은 이제 막바지입니다. 앞으로 2차례 정도 공판이 더 열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결론은 언제쯤 나올지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자신의 회고록에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식은 명예훼손 재판이지만 내용상 핵심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규명해내기 위해서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헬기 기총소사의 진범인 전두환에 대해서 재판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두환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전 씨는 만약 헬기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텐데 어떤 군인이 그런 무모한 짓을 했겠냐며 직접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시종일관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헬기 탄원의 국가수 감정 결과와 국방부 특조위는 물론 다수 시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 씨 측의 논리에 맞섰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제시된 수많은 증언과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6월 1일과 22일에 진행한 뒤 추가 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 이후에도 추가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판결은 더 미뤄지고 그렇지 않으면 8월 중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전두환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선고 공판에는 다시 광주법정에 서야 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5월 단체는 조용한 시위를 예고했죠.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죄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전두환의 태도에 항의가 빗발쳤고 전두환 동상에는 문매가 쏟아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형복을 입고 목에 오랏줄을 들은 전두환 씨의 동상이 광주지방법원 정문에 설치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재판에 맞춰 광주로 옮겨왔는데 광주 시민들은 재판 전 전두환 단죄 동상을 대신 때리며 전 씨의 사죄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구속시켜야 돼. 이거 구속시켜야 돼. 구속. 반드시. 전 씨가 법원에 도착하기 전까진 피켓만 든 채 침묵 시위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전 씨가 아무런 사죄의 말도 안 하고 법정으로 들어가자 곳곳에서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얀 상복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5월 단체 어머니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학살 책임 인정하라!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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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바깥에선 5월 단체와 청년 단체의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학살자인 전두환을 구속하고 처벌해야 하고 이번 재판이 역사의 심판입니다. 한때 보수 성향 단체와 5월 단체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시민들이 계란과 물병을 던지기도 했지만 서울로 향한 전 씨는 끝내 단 한마디 사죄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판매 대금을 가로챈 24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 초부터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마스크와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1,300여 차례에 걸쳐 2억 1,000여만 원을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발견된 현금 4천여만 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권이 업체로 이전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광주 북구의 한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발견된 현금 4,265만 원의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아 유실물법에 따라 현금의 소유권이 발견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업체는 세금을 뺀 3천여만 원 가운데 일부는 북구청에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한 정황이 확인돼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8개월 동안 국정원이 작성한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보수 성향 사이트에 게시했고 보수 언론을 통한 맞대응 등의 조언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후면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업계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 지자체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으로 치닫던 지난달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30만 1,000여 명.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0% 이상 줄었습니다. 4월 들어서도 감소 추세는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강도가 다소 완화하면서 지난주부터 관광객 수도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온 지역 관광업계는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준 휴업 상태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좀 관광 분야가 모두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 전라선 KTX 예매율은 최대 80% 가까이 치솟은 상태고 저조한 탑승률을 이유로 여수 노선을 휴항한 대한항공까지 한시적으로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숙박업소의 예약률도 벌써 90%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초반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목요일부터는 토요일까지는 약 100% 거의 만실에 가까운 투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약 8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걱정이 앞섭니다. 잠잠해진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하거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을 방법도 사실상 없는 상황.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강경 대응까지 시사한 것은 관광도시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오지 말라 해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가운데 각 지자체는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차질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스포티지와 소울을 생산하는 이 공장이 다음 달 8일까지 휴업하고 3공장의 대형 버스라인도 내일까지 사흘간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티지와 소울 5,400여 대의 생산이 중단되고 18대의 대형 버스의 감산이 예상됩니다. 기아자동차는 휴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피해가 예상된다며 물량 변동에 따라 노조와 휴업 연장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의 나주 유치를 기원하는 대국민 서명이 2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어제 국회 앞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의 나주 유치를 기원하는 서명이 230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는 호남권을 벗어난 전 국민의 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사관 가속기의 나주 유치는 충청과 영남에 편중된 대형 연구개발시설의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시키는 전기가 될 거라며 나주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땅값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집가 변동률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집가 상승률은 1.09%로 전국 평균 상승률 0.92%보다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0.89%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는 낮았습니다. 또 토지 거래량도 증가해 광주 지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8%가 올랐고 전남 지역도 6.3% 상승했습니다. 저출산과 전출 인구 증가로 광주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지난 2014년 147만 5,800여 명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지난해 145만 6,400여 명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2년 14,392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에는 8,4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인구는 2011년까지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지만 그 이후 역전돼 지난해에는 전출이 전입보다 3,875명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미콘 가격 담합에 합의한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남 지역 6개 업체와 해남권 레미콘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와 거래할 경우 레미콘 판매가를 1세제곱미터당 7만 8천 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들의 행위가 부당가격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200대가 대상인데요. 주행거리를 얼마나 감축했느냐에 따라 2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까지를 원으로 환산해 현금 계좌나 광주 상생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폐쇄 상태였던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우치공원 동물원이 다시 문을 엽니다. 호수생태원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마스크 착용자만 입장하는 방식으로 개방됐고요. 우치공원 동물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5월 6일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과 사직공원 전망타워 등은 5월 6일 이후 정부 시책에 맞춰 운영 방식을 고민합니다. 여전히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투 중인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들이 나섭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미술인 희망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주시립미술관은 그 첫 번째 주자로 수년간 지역 미술인들과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한 김혜성 작가를 지정했습니다. 김 작가는 희망 가득한 작품을 공개하며 다음 참여자로 고근호 작가를 지정했습니다. 몸 생김새, 피부색 등 개인마다 서로 다른 차이는 자칫 차별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어린이들에게 인간의 다양성을 알려주는 예술 전시 나, 너, 우리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체의 색깔과 형태, 다양한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놀이와 예술 작품으로 이해하도록 했는데요. 8월 1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